네, 모더레이터 분이 테헤란로의 아이돌 롯데 엑셀러레이터의 김영덕 상무님을 모시고 나머지 세 분과 이제 패널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준비하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이게 사실과 너무 차이가 나면 사람들이 뭐 그냥 농담으로 여기니까 농담이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웃는 사람이 진짜 굉장히 극소수네. 이제 오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아서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이미 이제 행사 전에 받은 질문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해보고 이게 다 소화해낼지 모르겠는데 빨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관 대표님이 발표를 하실 때 막 웃는 분들, 웃었던 분들 계시나요? 거의 없네. 웃으면 이제 저도 웃었는데 이게 공대 출신. 근데 이제 세 분 다 발표하실 때 보니까 어떻게 발표를 이렇게 잘하시죠? 제가 저렇게 논리적이고 어려운 얘기를 저렇게 쉽게 하는 분들 진짜 처음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공대생들만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수긍하지 않는. 이게 질문이 많으니까 일단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자 회사를 한번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다른 패널을 해보니까 자기 회사 소개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다른 분의 회사를 소개하면서 한 30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퓨처플레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퓨처플레이는 기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 유중희 대표님도 본인이 창업자였고 또 엑시트한 경험 바탕으로 좋은 엑셀러레이팅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역시 짧아지는군요. 네. D2 스타트업 팩토리 네이버에서 이제 만드셨고 네이버 랩스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좀 더 이제 이면에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공동 투자도 많이 했고 또 저희 주주기도 하시고 여러 관계가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정성.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코퍼레이트 벤처들이 생겼거든요. 우후죽순격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진정성을 갖고 있는 곳이 그렇게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기술 스타트업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서 또 내가 그래도 이렇게 큰 회사에 있는데 나를 만나러 와,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아까 제가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인망식으로 전국 일주를 하고 계신 것이 전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 스타트업인데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난 IPO 같은 거 생각 없고 한국 제1의 회사인 N사의 일부가 되겠다, 이런 분들은 찾아뵈시면 좋은 솔루션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되게 소울이 느껴져서 진정성이 정말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짧게 하셔도 네, 짧게. 네. 저기 투자하면서 강연 같은 거 할 때 우스갯소리로 하는 꼭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의 투자 그 지도 같은 거 그려놓고요. 까만색으로 암전된 지도를 그려놓고 투자받은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은가를 밝은 점을 팍 찍어놔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서울에 완전히 이제 휘황찬란한 점이 찍혀 있고요. 이제 중간에 어디쯤 대전에 거기 이제 희뿌연 구름 같은 이제 그런 점들이 찍혀 있고요. 밑에가 완전히 그냥 암전 상태입니다. 완전 칠흑 같은 밤 같은 그런 정전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농담을 삼아서 대전을 VC들의 그 남방 항해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근데 그 대전에서 그 지역의 최고의 그 군주 역할을 하고 계시는 대전의 아이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카이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계셨고 지금은 이제 진격 앞으로 하셔가지고 북벌을 이제 감행하고 계시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님. 네.
이용관 대표님 좀 쑥스러우시겠다. 굉장히 짧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 전 뭐가 되나요? 아무도 몰라요 저 회사에 아시아의 대해서. 퓨처 플레이입니다. 퓨처 플레이. 약간 뭐 이제 발표를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또 외모도 되게 되시고 그래서 좀 진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 스타트업을 투자를 다 하시잖아요. 투자를 하시는데 투자를 할 때 이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이런 회사는 난 꼭 투자한다. 이게 뭐 짧게 해야 되니까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죠. 먼저 말씀드리면 기술 스타트업 중에서도 초기 투자라고 한정을 지으면요, 절대적으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에 뭐 얼마나 좋은 기술이 정말 오만 가지로 망가지는 걸 많이 봐가지고 결국에는 그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이렇게 이뤄내는 그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은 진짜 수단이고요. 저희 그래서 특히 초기는 뭐 100번 해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등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모범생이시거나 자기 영역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특이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를 많이 봅니다. 저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시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하나의 이제 그 뷰포인트가 있다면 저희가 기업 투자자 입장에서 그 기업이 갖고 있지 않는 시장, 어떤 문제를 되게 독특하면서 되게 위험하긴 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적정 기술, 꼭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기술 결정론에 빠져 계신 분들 계세요. 이 기술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실력 있는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계실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 투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에 그런 특징 성격을 가진 분, 그 얘기를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기술 스타트업으로서 좋을까,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실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저희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계속 보면서 반복되는 패턴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팀이나 대표의 현실 인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그 다음에 보완 노력을 하는 밑바탕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분야는 완전 이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걸 많이 보고, 그럼 인식을 바탕으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수용성,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도 뭔가 통계적으로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잘된 회사의 대표님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1000개의 회사가 있으면 1000명의 CEO가 있다고, 다 다른 1000개의 경영 방식이 있는 거죠. 근데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욕심인 것 같아요. 저는 욕심이 있는 분이 성공하는 것 같고, 욕심이 있는데 똑똑하면 그 사람을 이기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욕심이 있는데 똑똑하고 또 정의로운 사람은 공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을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분, 혹은 이제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뭐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슈퍼맨은 없기 때문에 팀 전체가 그런 어떤 건전한 선한 욕망을 갖고 있느냐, 잘 온라인이 돼 있나, 이게 결국은 핵심이 아닐까 봅니다. 유중희 대표님도 아까 정포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업가도 돼야 되고 아티스트도 돼야 되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팀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기술 스타트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게 보통의 다른 이제 컨텐츠, 커머스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비즈니스 쪽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이 대표 역할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시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표를 한다는 거이죠. 근데 이제 기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CTO 역할을 하셔야 될, 기술의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분이 대표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팀을 리딩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과의 거리가 처음부터 출발점 자체가 이제 멀어진 상태에서 그 갭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거버넌스 문제 밸런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팀 안에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짜주는 그 구성된 팀인가, 그것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팀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세 분 답변을 보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용관 대표님은 좀 플렉스블하고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하고 욕심 많은 대표님이 근데 진짜 욕심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얼굴에 이게 돈복이 되게 많아 보이세요. 그래서 잘 어울리는 이 이제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로서 다 엑셀러레이터시잖아요. 기술 스타트업들에게 뭘 해줄 수 있냐? 또는 스타트업들이 이런 기술 엑셀러레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저는 그 초기 단계 물론 엄청나게 많은 영역들을 다 잘 해야 되지만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소위 말하는 프로덕트 마켓 피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테크나 프로덕트를 어떻게 시장에 얼라인 시켜서 그걸 계속 다듬느냐가 중요한데 실은 그렇게 시장을 찾고 거기에 피팅하는 작업만 해도 뭐 엄청난 그 리소스가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중하는 부분은 뭐 회계, 리걸 뭐 다 필요하지만 가치, 이 기술의 가치, 진짜 가치를 찾아보고 그 가치에 제일 얼라인이 잘 될 만한 시장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나갈지 이런 것들 처음에 찾는 프로덕트 마켓 피팅을 가장 중점을 두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좀 엑셀러레이터가 줄 수 있는 가치 두 가지는 경험과 그다음에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얘기할 때는 이런 비유 많이 하는데 타임머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님들은 과거에 제가 했던 삽질을 다 그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래에 그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뢰가 있으니까 피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점. 그러니까 잘 모르면 너무 어렵지만 한번 해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럼 한번 해본 사람들이 모여 있는 팀이라면 좀 더 숏컷을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인데 아까 제가 뷰노 사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뷰노를 되게 많이 도와드린 것 중에 하나는 파이낸스 쪽에 있는 뭐 증권사에 있는 분들, 은행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렸고 또 병원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려서 현장의 소리를 듣게 만들어 드린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보낸 시간에 비례해서 아는 사람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딥러닝의 전문가라고 해도 재무 쪽 전문가를 만나기 되게 어렵고 의료 쪽 전문가 만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 사람을 만날 수만 있으면 내가 얘기를 들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주는 게 저희 핵심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네이버가 못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 기반과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걸 통해서 스타트업을 돕는 게 저희가 어떤 갖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 기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서처 단계가 그런 이제 기업 투자자의 성격과 유사한 부분인데 실증되지 않은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네이버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확보하시라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고 대부분 실패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네이버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안에서 그 고민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게 해드리거나 하면서 기술을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면서 네이버를 통해서 D2 스타트업 팩토리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만들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만한 그런 마일스톤을 딱 확보를 하시라 이런 식으로 저희는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한번 실패한 적이 있는데 진작 이런 분들을 만났으면 좋았겠다 하는데 후회가 되네요. 진작에 참 안타깝네. 제가 이제 중간에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 양 센터장님은 주최자이기도 하니까 두 분께 한번 기술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이제 투자자로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돈은 과연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스타트업이요? 우리 아니면 투자자 엑셀러레이터가? 엑셀러레이터가 유중희 대표님부터 한번. 저희가 작년에 흑자를 냈고 올해 더 영업이익이 커질 것 같은데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번 건 아니고요. 예, 저희의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한 다른 대기업들하고 일을 한 것들 등등등등 다 싹싹싹싹 긁어 모아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뭐 다른 분 발표할 때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은 거는 생존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큰 뜻을 품고 기술 스타트업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도 저희가 망해버리면 뭐 저런 사람들이 플랫폼 만들었는데도 망하는데 누가 이걸 해? 이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퓨처플레이라는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먹고는 살아야지. 요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투자하는 회사는 투자가 성공해서 먹고 사는 게 정석인데 저희는 이중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초기 기술 스타트업이라는 거에 다 들어있는데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IPO를 하거나 M&A가 되거나 하는 사이클이 너무 긴 거예요. 또 우리나라 뭐 10년 넘는다 그러죠. IPO까지 하는데. 그럼 저희가 10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이클을 어떻게 땡길 수 있을까를 업계 전체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후속 투자가 많지 않아요. 특히 이제 VC 같은 일반적인 재무적인 VC들은 매출이 나지 않는 회사에 투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설득해가면서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긴 하지만 초기도 어렵고 기술도 어려운데 두 개 교집합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뭐 배가 고프고 뭐 돈을 못 법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저는 용감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뭐 저희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막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실은 그 여기에 되게 이상한 경계를 넘어오는 질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죄송할까요? 예 아니요. 그 엑셀러레이터는 실은 그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그 투자 업계에서 부상하기는 했지만 실은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VC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업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VC는 펀드라는 걸 만들고 그 펀드의 일정 부분을 운용 수수료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펀드가 만들어지면 일단 운용은 돼요. 이게 투자를 잘 하든 못 하든 간에.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펀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자금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경비도 쓰기 때문에 자금 대비 운영 인력이 VC보다 10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운영비에 대한 압박이 크고 다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VC가 할 수 없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뭐 교육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공간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창의적으로 풀어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분야고요. 그냥 저는 이제 그 VC처럼 VC도 좋은 어떤 그 역할들을 해왔지만 지금처럼 산업 주기가 기술 주기가 엄청 빨라질 때는 이걸 굉장히 빨리 이렇게 쉐이핑을 해주는 앞단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엑셀러레이터가 사업 모델 안정적인 사업 모델로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뭐 퓨처플레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기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어렵기도 하고 난이도도 있고 사실은 웬만한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사실은 성공한 창업자이시고 이 생태계를 잘 아셔서 하시는 거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즐겁지 않으실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이제 그 기업들하고 이제 뭐 기업들 스타트업 대부분 이제 연계해서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죠? 네이버는 당연히 사업 부서하고 외부의 스타트업, 기업 오픈 이노베이션을 원하는 기업들 하고 이제 스타트업을 연계하면서 뭔가를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려고 하실 때 양쪽 다 좀 이렇게 핏이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양쪽에 좀 바라는 바 좀 이랬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됐을 텐데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 센터장님부터 잠깐. 저희가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업 안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면 이제 그 네이버의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되고요. 안에 들어오면 스타트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수라백작 같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어려운 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되게 실험적인 시도를 하면서 뭔가 어떤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제 그 팀에 대한 소개를 들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협력 가능성, 뭐 레퍼런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그거를 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겠지만 네노라는 전문가가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찾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해봤는데 거기서 다 막히거든요. 그거를 뚫기가 가장 어렵고요. 그럼 결국은 공은 다시 스타트업에 돌아가요. 증명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개발을 하시든지 제품까지 완성을 하시든지 기술을 엄청 고도화를 하시든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혹은 이제 약간 역수입 같은 느낌으로 해외 나가지고 반응을 얻으신 다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 프로브를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거를 통과했을 경우에 그 짜릿함은 사실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모레퍼시픽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만도하고도 일을 하고 있고 농심하고도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생적으로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속도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물을 보는 방식도 다르고 일을 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디테일을 저는 맞추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큰 그림, 왜 스타트업을 찾고 있냐, 스타트업에 이러이러한 가치가 필요해서 찾는 거 아니냐, 스타트업도 왜 대기업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 교집합을 찾아서 일단 납득을 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디테일은 결국 이거는 이제 수단인 거잖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도구일 뿐이니까 거기서부터는 저는 인간 대 인간으로는 풀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집합에 있는 서로의 두 회사 다 이득이 되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거를 발굴하고 서로한테 일깨워 주는 것이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중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희도 그 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스타트업도 그렇게 M&A 되거나 협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하고 스타트업에 저는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되게 어떤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걸 어콰이어해서 물론 말로는 되지만 실은 그게 성과로서 나타낼 때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의사결정 체계에서 그게 수용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복잡해서 아직은 조금 더 기업이 그 자본시장이나 이런 문화가 고도화돼야 더 잘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시행착오가 많고 방금 전에 제가 오다가 책 읽은 것 중에 2015년도에 M&A로 VC가 회수한 게 150억이고 투자로 회수한 게 2,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밖에 안 돼요. 기업이 어떤 걸 사서 이렇게 자기 에너지로 쓴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문화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네요. 그죠? 아쉽긴 한데 끝내야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질문을 사전에 전혀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할 얘기들을 3분의 1씩 이렇게 다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게 하신 거 보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여튼 사실은 뭐 업계에서 기술 엑셀러레이터로서는 가장 기여도가 크신 분들이라 기술 창업자들은 이분들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사업하실 때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